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 어버이날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30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 보기 전에 고전이 답했다.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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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제 문득 이 책을 또 한번 후적거려 봤습니다. 후적거려 봤고 어, 고명환 작가님의 책은 읽으면 잘 읽히고 어, 일단 고명환 작가님이 쓴 책들은 4권 정도 되는데 읽어보면 독서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독서를 해야 되겠다. 독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을 읽고 부자가 되고 책을 읽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 나도 책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고전 답했다 들어가며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자신의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대표작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 속에서 정말로 다 말해버린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중략. 그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좋은 대로 해석하도록 맡겨둔다. 고 작가님 아침 긍정 확언 영상 보다 보면 이런 말들 하십니다. 이제 답은 없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 답은 없다. 지금 자신의 능력에 또는 자신의 레벨에 또는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책을 첫 독서를 할 때와 뭐 두 번,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다른 내 레벨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 내 위치에서 내는 예를 들면 그때의 해답이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막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좋은 대로 해석하도록 맡겨둔다. 그냥 어떠한 책을 읽고 내가 내 스스로 내한테 내가 느껴지는 바대로 생각하고 답을 내면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 달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때 한 3일 만에 요거를 다 읽고 지금 벌써 9, 10, 11, 12, 1, 2, 3, 4, 5 한 9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득 이 책을 항상 제가 차에 놔두고 다니는데 항상은 아니고 고 작가님 동서남북 하는 걸 촬영본을 보고 나서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길에서 고 작가님 만나면 내가 고전에 답했다 들고 다니다가 보여주려고 고 작가님 만나면은 보여드리려고 그때부터 책에 차에다가 그냥 항상 그냥 놔두고 다니는 책인데 어제 제가 당뇨가 조금 있는데 어제 요번 연휴 때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요 4일 연휴 기간에 너무 좀 이렇게 좀 먹는 걸 안 챙기고 좀 무리해서 일을 했더니 혈당이 좀 올라와서 어제는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당뇨가 올라오면 어제 제가 공복 혈당이 한 158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몸이 어떠냐면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요. 저는 마른 당뇨라서 기운이 안 나서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어제 하루는 쉬다가 고 작가님 책을 조금 읽었는데 오늘 또 고 작가님 생각에 책 한번 들어봤습니다. 카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의 책 서문에 고전을 읽어야 하고 읽을수록 좋은 이유를 명쾌하게 썼다. 위대한 고전을 남긴 작가들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은유와 상징, 비유와 압축을 통해 읽는 사람이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게 만든다. 스스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 해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늘 우리를 마땅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저는 요거 좀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요 부분이 좀 좋아요.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모양 없는 고전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모양 없는 고전을 많이 읽어서 내 모양의 갑옷으로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순간순간 내 약점이 노출된다. 수천 년의 지혜가 녹아있는 고전이 아니고서야 내 약점을 막아줄 존재는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에서 답을 구하라. 이 책은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맞습니다. 이 책 읽으면 고전이 읽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고전이 너무 읽고 싶어진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책을 읽으면 된다. 이 책 읽고 나서 시타르타도 읽었고 뭐 그런 책들을 좀 읽었어요, 사실은. 이 글을 경상남도 통영의 욕지도에서 쓰고 있다. 욕지도는 낚시하기 좋은 섬인데 낚시로 감성돔을 잡고 싶다면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에게 물으면 된다. 어디에서 어떤 미끼와 어떤 채비로 어떤 낚시를 해야 하는지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는 아예 없다. 그런 곳에서 밤새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이들에게 방법을 물어야 빠르고 정확하다.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면 백종원과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 지금 백 사장님이 많이 갈리고 있죠. 상장했다가.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남의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어본 사람, 요식업의 백종원, 이들에게 물어야 답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들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만날 수는 없지만 백종원이 쓴 책이 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을 벌어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 이런 책 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돈 버는 법에 관한 고전,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 행복한 삶에 관한 고전 등등 인간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고전이 있다. 고전이란 마치 욕지도에 사는 현지인이 수십 년 동안 욕지도에서 큰 물고기를 잡은 자기만의 비밀 지도를 한 장에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일단 요건 넘기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야 하는 이유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고전에 물어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고전이 대답할 것이다. 고전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속도보다 방향.
자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오로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간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예를 들면 뭔가 목표에 빨리 가고 싶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막 빨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책을 안 읽고 달려가는 거죠. 변화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방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고전이라는 나침반을 심장에 묵직하게 박아두기 바란다. 고전이라는 나침반, 그 책을 읽고 심장에 묵직하게 박아두기 바란다. 고 작가님 이 말을 많이 해요. 부는 이 안에다가 쌓는 거라고 얘기하죠. 이게 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돈그릇. 돈그릇은 내 안에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같습니다. 고전이라는 나침판을 통해서 심장에 돈그릇을 묵직하게 박아두기 바란다. 책 읽어보면, 책 같은 이런저런 책들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솔직히 책 써서 한 권 팔려서 수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십만 권이 팔리는 게 그런 책이 아니고서는 책으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기대는, 그러니까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수천억, 수백억 자산가가 굳이 책을 써서 쓴다? 제 생각에는 책을 읽어보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떠한 자기만의 성취를 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것도 세상에 가치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써서 자신의 성공담 또는 자신의 그런 성취한 바를 세상에 알려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쓰고, 그 책을 쓰는 행위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내어놓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책을 내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저는 아직 서점에 가서 책을 막 고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구 교보문고까지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반야울에 있는 그 동어지구에 가면은 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거기서 책을 좀 사는 편인데, 책이 별로 없죠. 교보문고나 이런 데 비하면 잘 없습니다. 특히 고전들은 잘 없습니다. 음, 노인가 받아도 없더라고요. 좀 그렇고, 서점에 가서 그냥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아무데나 이렇게 탁 펼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곳이나 펼쳐가지고 읽어보고, 좀 이 책이 잘 읽히고 재미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산답니다. 왜냐면은, 자기한테 좋은 책은 아무 곳이나 펼쳐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유시민 작가님 책을 고르는 방법. 근데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안 읽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안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이렇게 차례 목차 이런 부분을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다가 이렇게 끌림이 오는 느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책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점에 가서, 저도 서점에 몇 번 안 갔지만, 서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인문학이든 고전이든 소설이든 가서 이렇게 서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쇼핑하듯이 다니다가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으면 펼쳐봅니다. 저도 펼쳐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굳이 말고 서점에 가서 그저 느낌 오는 책, 뭐 제목이든지 제목이 눈에 걸릴 수도 있고 그저 느낌이 오는 그런 책들을 그냥 사서 읽어보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책을 고르는 거에 방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 누가 좋다고 하더라, 뭐 그런 책을 보든지 그러니까 또 뭐 가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고전이 답했다 고명한 작가님 책을 사려고 갔다가 두 권, 세 권 더 들고 오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러 갔다가 다른 책이 자꾸 눈이 책이 엄청 많으니까 책이 눈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을 골라서 한 권을 사러 갔다가 예를 들면 두세 권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냥 사서 읽으면 되고 방향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그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책 얼마 안 하잖아요.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책을 골라서 책을 읽어보면 되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16분이네. 다시 찍을까? 오랜만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고 작가님 영상 6시에 고 작가님 영상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음,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오픈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사실 어, 매출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매출이 막 내가 막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오픈하고 한 3개월 정도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또 바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보던 거를 매출이 빠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해 볼까? 예를 들면 나무가 너무 뭐 카페에 나무가 좀 허전한데 나무를 좀 더 심을까? 여름에 생각보다 우리가 카페에 자작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파라솔을 펼쳐놔도 뭐 일단 더우면 또 별로 안 앉으시고 파라솔을 펼쳐놔도 햇볕이 덜죠. 예. 막 이렇게 진짜 뭐 아주 큰 나무 그늘 밑에가 아니고서는 또 잘 안 앉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무를 좀 풍성하게 해볼까? 아니면 파라솔을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든다면 또 연못이 좀 있는데 연못이 좀 허전한데 연못을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거의 다 돈이죠. 나무도 한 그루 사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면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6만 원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주문하면은 화물 배송이라서 화물 배송비가 붙거든요. 근데 바쁘면은 내가 뭐 직접 못 하게 되니까 또 사람을 써서 심으려고 하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죠. 직접 심어도 일단 뭔가를 처음에는 계속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조명을 바꿔볼까 그러니까 뭐 또 자꾸 처음에는 생각이 돈으로 하는 게 돈으로 하는 아이디어 돈으로 주차장 확장하려 그러면은 농지 대지로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면은 공시지가에 뭐 이렇게 해가 계산되니까 또 그게 또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매출이 빠지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돈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저걸 바꿔볼까? 저걸 추가해볼까? 다 비용 돈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만 생각나다가 돈을 이제 여기저기 쓰고 뭐 연못도 다시 이렇게 리뉴하니까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나무 식재료도 더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 와중에도 최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돈으로 뭘 해보면 오래 안 갑니다. 아주 그냥 일회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못을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3천만 원 아직도 못 뽑았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음. 그 돈을 돈으로 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생명력이 짧습니다. 일회성인 게 많아요. 결국 해보면은 그게 정답,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좋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책 보면은 김승호 회장님의 그 영상 같은 거, 특히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돈 없을 때 오히려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은 없는 A.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냐라고 묻는다면 김성호 회장님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나는 읽었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돈으로 뭘 자꾸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돈으로 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리다가 결국 돈으로 뭘 해보니까 이게 일회성이고 정말 이 투자했는 금액만큼의 뭔가 수익을 다시 내가 회수를 하려면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여기저기다 투자를 하고 다시 돈을 다 쓰고 나서 돈이 정말 메말라서 돈이 없는 상태가 딱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정말 돈이 필요 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근데 매출은 그대로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와서 좋아하고 예쁘다 하시지만 꾸준하게 오는 단골이 되고 두 번, 세 번 재방문하게 되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천만 원이 투입되고 또 돈이 또 몇백만 원 투입되고 했지만 매출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이 바닥이 나고 나서 나왔는 아이디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책은 계속 꾸준히 읽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결국 이제 저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하는 게 돈이 다가 아니다. 돈 없다고 생각하고 돈 없었으니까 돈 없이 나오는 아이디어가 정말 옳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돈 없이 어떤 아이디어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 생각하다 보니까 고 작가님 이런 말씀하시죠. 책에서 인간은 보려고 하면 보인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구하면 찾을 것이다.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책을 읽고 질문하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천했습니다. 실행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금방 오르지 않아요. 금방 오르지 않는데 벌써 그런 고민을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 느낍니다.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속도보다 방향.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했더니 그 아이디어를 계속 실행하고 실천하고 했더니 우리 요식업은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장사가 잘 되는지 요식업을 안 한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러죠. 이게 고 작가님 책에도 나와요. 요식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본 원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맛있게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덜 남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낸다. 그리고 내가 마진은 20%만 본다. 마진은 20%만 보고 맛있게 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직접 하든지 예를 들면 좀 정성스럽게 한다든지
한다. 그리고 친절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딱 한 번 했었는데, 정말 힘들고 바쁠 때, 손님이 막 미어 터질 때, 그때, 정말 그때, 그 상황에서 친절할 수 있는 게 좀 가치 있는 친절 아닌가. 엄청 평화롭고 조용하고 모든 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적에는 누구나 저는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어, 내가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 매장 직원들 일하는 그 환경도 너무 지금 잘 되어 있고, 손님들도 적당히 뭐 바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조용한 아늑한 환경에서는 어떤 손님한테도 어느 정도는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앞접시 하나 더 주세요. 뭐 스포크 더 주세요. 뭐 빨대, 냅킨, 예를 들어 손님들이 막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막 정말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어차피 손님을 한 번에 10명, 100명을 대하는 게 아니고 포스기 앞에 서 계시는 단 한 분, 보내고 나면 또 한 분, 다음 한 분. 어차피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앞에 있는 그 한 분한테 친절할 수 있는 게 좀 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친절함이다라고 애들한테 이제 그냥 한 번 정도는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조용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다. 근데 정말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친절한 사람 아니냐. 예를 든다면 나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좀 이런 식으로 그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친절함이 가치 있는 친절함 아니냐. 막 와,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 정말 친절하다. 야, 여기 정말 저 사람 너무, 저 직원 정말 친절하다. 저는 조금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친절함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친절하게 맛있게 정성 들여서 만들고 정말 우리 아이들도 먹는 식재료로 마진 20% 이렇게 그런 거를 실천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 먹고 나서 들어오는 빈 접시, 그리고 손님들의 표정, 바쁠 때 손님들 미어 터질 때 오시면은 기본 어떨 때는 브런치 하나 주문하고 50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고플 때 배고프면 짜증나죠. 짜증나서 손님들이 막 인상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막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먹고 갈 때는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표정이 되게 좋습니다. 배를 이제 먹었으니까 깨끗하게. 또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죠. 그래서 아무튼 돈 없을 때 내었던 아이디어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1년 이상 지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게 정답이다. 결국 무슨 돈으로 하는 것보다 그 김성호 작가님 말씀처럼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뭘 하다 보면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책 읽고 질문하고, 책 읽고 장사하고, 책 읽고 연봉 매덕, 이렇게 그런 말씀을 아까 책에서도 하시는데 그게 맞다. 음, 아이디어, 오늘 고 작가님이 아이디어, 또 평범한 사람이 하는 자기의 얘기, 라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하는 남 이야기, 요 얘기 듣다가 요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7.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발견합니다. 깨워 진정한 천하자산가가 됐다. 8. 이렇게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브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작가가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오늘 해가 요즘 한 5시 한 15분 이렇게 되면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